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적정하다며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세종시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을 짚어봅니다. 박형준 시장 인터뷰는 방송 시간 전에 전화로 사전 녹음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부산의 상황이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심각하다. 해수부가 부산에 가는 게 적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 사정은 박형준 시장님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부산 상황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산 상황이 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또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과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현상, 이것이 심각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얼마나 잘 살려서 각 지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중요한데요. 네네.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거 모든 정부가 균형 발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균형 발전을 이 심각하니까 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잖아요. 네. 이런 잠재력이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큰 도시인데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해양수산부 기능 이전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에 온 해수부가 다시 부산에 간다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세종 지역 지방의원 주민들이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종으로 옮겼던 중앙부처를 부산으로 다시 옮기는 문제. 박 시장님이 지금 글로벌 해양도시 잠재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에선 뭐 당연히 찬성 입장이시지만 부산으로 오는 거에 대한 당위성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행정부처 관점에서만 보면 해양수산부가 하나가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 충청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떤 지역이든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기 지역 안에 있던 부처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즐거울 리가 없겠죠. 이 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굉장히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륙에서 일을 하는 부처라기보다는 해양을 끼고 하는 그 정책이나 일이 대단히 많은 부서이고 특히 그 해양 수산부가 같이 일해야 되는 항만이나 또 해양 물류 관련 그 기능들이 주로 큰 항만 도시에 집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산이고요. 부산은 세계 2위의 이 환적항을 가진 세계적인 항만 도시이고 네. 또 6위의 컨테이너 도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와서 또 해양수산부 소속의 그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여기에 집적이 돼 있습니다. 12개 대한민국 해양수산 연구기관의 11개가 부산에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서로 시너지를 거두면 비록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부처 일이 이게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그 방침 또 그 무게에 비하면 부처 이전으로 인한 그 행정의 비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봐야죠. 네. 네네. 왜 인천은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뭐 부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보세요. 짤막하게만 말씀하시면 인천과 비교해서 부산의 비교 우위는 어떤 겁니까? 인천도 좋은 해양 도시고요. 특히 거의 공항도 있기 때문에 좋지만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대한민국 저성장을 해소하고 저출생이나 격차 네. 확대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게 부산은 이제 그 인천항은 서해 쪽에 한정돼 있지만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인 이유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항만 물류 도시이고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산을 대한민국의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이 도시로 키운다면 그것이 갖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수도권 속에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혁신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드는 것은 국가 전략상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만약에 이게 중앙부처 이전하는 거는 중앙부처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 중앙부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해수부 이전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미 2010년 전부터 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해양수산물을 부산에 두자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 이전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협약 시와 기관 간의 협약 체결이라든지 네. 또 국회와 국무회의에서의 이전한 의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자, 부산에 어디로 옮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지 문제입니다. 네. 시장님 보시기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온다면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해수부가 일하기 좋은 위치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수부 직원들이 아무래도 세종과 서울에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개의 안을 네.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부산역 주변에 있는 부지도 있고 또 거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의 부지도 있고 또 이 강서 쪽에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신항만 쪽에 그 부지도 저희가 항만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마련을 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네. 해양수산부가 자신들의 일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달 19일인가요? 부결됐습니다. 유치운동을 해야 할 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 지역 구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부산시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견이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단히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것 없이 부산 시민들은 모두가 그 해양수산부 이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네. 부산 해운대구 자치구의회에서 그 의결안을 부결한 것은 그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함께 넣자 뭐 이런 차원의 요구를 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 안을 부결한 것이지 해양수산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치도록 만든 것은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김에 그 산업은행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산업은행 문제 그 이전 문제도 사실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 네네.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좀 스탑이 돼 있고 그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좀 제2의 차후의 과제로 이렇게 좀 넘겨놓은 상태입니까? 산업은행 이전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네네. 그 국제금융도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포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 산업은행 이전은 이미 그 지난 정부에서 정부 협의 절차 그리고 모든 그 산업은행 내부의 이행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다만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건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히 그냥 금융기관 하나가 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부울경 전체와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 해양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유치하자는 취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울에서 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 기능은 남겨놓더라도 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산시 입장에서는 또 부울경 전체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이번에 비록 뭐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걸 설득을 해서 저희가 관철을 시켜야 될 사안이지 포기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네. 2차 금융 공공기관 이전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다른 지역에도 다 2차 공공기관들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이전 까지 계속 저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산업은행 이전 역시 핵심 수건 과제다 그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를 정치적 시각에서 이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현역 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자, 야권 일각에선 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부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유나 이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해양수산부 이전을 신속하게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것은 해양수도 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해수부를 빨리 이전해 오는 것이 네. 저희의 목표이고 금년 안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내년에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의 준비와 또 이 응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해수부 부산 이전 파급 효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해수부만 달랑 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어떤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들이 병행돼야 할까요? 네, 결국 해수부가 여기 온다는 것의 의미는 그 해양 경제 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수부가 하면서 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해양과 항만의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 해양 중추 기능들을 이쪽으로 집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뿐만이 아니라 HMM 이전까지도 공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해운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울산 이 경남 쪽에는 조선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이 물류를 차제 해양수산부 기능으로
이 통합을 해서 일부는 산업 자원부에 있고 일부는 다른 부서에 이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능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련된 해양 경제 기관들까지 함께 오면은 해양수산부도 일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네.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해양 강국인데 이 해양 강국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관점을 넓혀 보면요, 부산시에서 더 이렇게 지역을 넓히면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통칭하는 부울경이 있습니다. 네. 같은 생활권에 놓인 인접, 광역, 지자체 간의 협력, 상생 이런 방안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이어가려는 어떤 구상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미 그 부울경 경제동맹을 만들어서요. 네. 부울경이 함께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사무국을 지금은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각 부울경이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부울경이 함께 1조 정도 이 국비를 공동 사업을 위해서 땄습니다. 또 오늘 마침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 있는데 네. 부산, 양산, 울산 광역 철도망이 오늘 예타를 통과했거든요. 네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울경 나아가서는 남부권 전체가 이 큰 경제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부산과 경남은 행정 통합까지 가자. 이 경제 동맹이나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정책 협력인데 행정 통합까지 가면 더 강력한 행정 지원 체제를 부울경 광역 경제권을 위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저희가 지금 행정 통합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적으로는 인구 감소, 차기 성장 동력 마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협력 상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자, 박형준 시장님이 보시기에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새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모든 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일극 제재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도 행동으로 그것이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고 네. 이 서울 감각 또 특히 더 좁혀서 말하면 강남 감각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가 지방의 청년이 올라와서 늘려놓은 것인데 네. 문제는 그 지방 청년들을 다 수도권에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해줬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 청년들의 행복도가 오히려 낮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안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의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또 서울에 집중돼 있는 떡을 각 지역에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또 새로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하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새 정부에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떡시루를 만들려면은 광역권 중심으로 과감한 이 권한과 이 포괄적인 예산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는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지역의 엘리트들이 또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 발전 전략을 제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지역 발전은 전부 중앙정부나 수도권의 이 지방이
종속돼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예. 자기 나름의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큰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분권이 정말 혁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수도권도 불행했고 지방도 불행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지리멸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이 많이 힘들고 당 혁신이 시급한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당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뭐 지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저부터도 좀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자기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네. 누구도 이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내 탓이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이게 혁신의 기반이 생기는데 나 빼고 다 혁신하자 그러면은 그 혁신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이 이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단절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을 위한 어떤 이 변화의 계기들을 저는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변화 계획이 만들어야 된다. 그 자기 책임성 요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최근에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도 했습니다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떤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앞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거는 때로는 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혁신 속에는 제도적인 변화도 있지만 네. 또 이 인적 구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함께 요청될 때가 많습니다. 네네. 다만 이것을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또 이거를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책임져야 될 그 부분들이 있으면 그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 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절차를 통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 협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 한 달 좀 지나고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민주당은 각종 쟁점 입법 여전히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국민의힘이 사실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 신뢰 회복하는 수밖에 국민 여론에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통합이라고 하는 의제를 대통령이 일관되게 지키려면 이 과정 자체가 적폐청산 2 시리즈가 돼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미 그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영역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적이나 또는 상대의 당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걸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국민통합에 가장 크게 저해되는 행동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들도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이게 방송법이나 이 정말 국회의 수기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법안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형준 시장님께서 꿈꾸는 10년 뒤에 부산이 있을 겁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이렇게 꼭 바꾸겠다, 이루겠다 하고 싶으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풀렸을 겁니다. 네. 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또 중부권 이렇게 크게 새로운 혁신 거점들이 다원화돼서 정말 어느 곳에서든 살기 좋기 때문에 청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건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2030년에 부산은 그런 모습으로 훌쩍 도약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지 왔습니다.